안녕하세요. 스카우트라인의 김대한대리입니다. 오늘은 구직자분들에게 일자리를 찾으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깨알 팁을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저랑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력서 대충 적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 이력서에 아무것도 안 적는 분들도 있어요. 인사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력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히 HR 매니저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전화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인이 필요하신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화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막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자다가 받고 막 급한데 막 볼일 보고 있는데 전화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게 돼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자다가더라도 아니면 볼일 볼 때라도 나는 24시간 언제든 전화 받을 수 있다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화를 거부하게 되면은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냐면 좀 답변을 좀 무성의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전화는 그 업체에서 전화를 했던 아니면 HR 매니저들이 전화를 했던 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전화 드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성의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안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본인한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직장이 있더라도 연락을 받지 못하게 돼요. 앞서 전화 받았던 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근데 이 두 번째 전화는 본인이 딱 찾았던 그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것으로 순간적으로 전화를 무성의하게 받거나 끊었을 경우에는 좋은 직장이 있더라도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일할 때도 전화 이분한테 이 업종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전화 들으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심지어 차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화 받는 게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인이 좋은 직장을 원하시고 찾으시려면은 전화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최대한 빠지지 않고 정확히 적어주시되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으면 도움이 되냐면은 본인이 자차 여부 또는 통근버스, 대중교통 어떤 걸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 거리에 따라서 전화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30분 안에 출퇴근 가능합니다. 통근 차량 있으면 1시간 출근 가능합니다. 이런 상세한 것들을 적어주시면은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전화를 안 드리겠죠. 전화가 올 수는 있지만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근무 가능한 시간, 주간, 야간이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을 구한다든지 이런 상세하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이제 가정 있으셔서 아니면 아이가 어려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이력서에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전화를 덜 받으시고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거부할 업종이나 직장 같은 것도 간혹가다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서 또 하나 플러스해서 가장 이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선택의 폭을 상당히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좀 좋아요. 이제 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상세하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출퇴근 거리가 예를 들어 나는 본인 30분밖에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40분 거리나 50분 거리에 무려 연봉이 한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분 20분 때문에 연봉을 몇백만 원을 놓쳐. 그럼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은 예를 들어서 30분이라고 하면 1시간으로 잡아두세요. 1시간을 잡아두시고 그 안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넓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출근 거리나 시간 이거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넓게 잡아주시고 업종도 마찬가지로요. 좌식 근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식만 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많으시긴 하시던데 좌식이나 입식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그 안에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10개의 업체를 안내를 받고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고르시는 거랑 3가지, 4가지 중에서 고르시는 거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되게 심하겠죠. 그래서 선택의 이력서에 적으실 때는 선택의 폭은 넓게 적으시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주시라,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면 뭐 전화를 받거나 이런 안내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만 너무 국한돼서 제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면접 보려고 그 이력서를 올렸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B라는 업체가 사실상 더 좋은 조건, 더 본인한테 맞는 거, 맞는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맞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HR 매니저들이 이렇게 전화했을 때 웬만하면은 좀 상세하게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부분일 텐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스카우트 라인에서 파견이라든지 채용 대행, 뭐 헤드헌팅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 요즘에 또 인식이 아웃소싱, 파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셔서 간단하게 제가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A라는 업체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업체가 본인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B라는 업체를 연결해 드릴 수 있고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다시 또 전화하고 알아보고 이런 거보다 HR 매니저를 통하면요, 좀 본인한테 맞는 직업을 A라는 업체가 조금 더 어울릴지 B라는 업체가 좀 더 어울릴지. 왜냐면 HR 매니저들은 직접 현장에 대한 뭐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이분 성향이 A가 맞을지 B라는 게 맞을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직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그 HR 매니저들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좀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또 업무 시 이렇게 문제 사항들이 되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뭐 출근을 못 하신다거나 확진 받으셔서 못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으시고,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단으로 결근한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사항이나 문의사항, 이직에 대한 고민 이런 거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것 또한 이제 저희 스카우트 라인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그런 상담들이 자세하게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막 고민하거나 막 이러지 마시고 연락을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은 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한테 고민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오늘은 뭐 이랬다 저랬다, 또 아니면 자격증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본인은 뭐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어디다가 솔직히 물어보기도 그렇고 좀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게 스카우트 라인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카페를 통해서든 뭐 글이라든지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카페 한 번씩 가입하고 한 번씩 둘러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업체 같은 거 안내해 드렸을 때 조금 제가 좀 황당한 경험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또 말씀은요, 업체들 저희가 안내를 딱 해드리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후기는 100% 다 믿지 말자. 업체가 유명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씩 다 들어보신 경험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나쁘다 틀리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참고사항만 하시라고. 왜냐면은 이 같은 업체라고 해도 지사가 있고 협력업체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드린 게 그 업체의 협력업체를 알려드리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업체의 어느 부서를 안내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그 업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여금이 더 높아졌다거나 뭐 신설된 부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 그때그때마다만 조금씩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기는 참고만 하시고 HR 매니저가 만약에 연락을 받으셨다 하면은 HR 매니저하고 충분한 상담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뭐 카페라든지 이런데 유명한 카페 있죠. 동뭐 카페 이런 카페도 있지만 그런 데서 후기 남겨져 있는 것들은 뭐 100%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요. 또 이게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셨는데 거기가 안 맞아. 근데 어떤 분은 맞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그냥 자기 일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앉아서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후기나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7년 전의 후기를 지금 믿고 계시는 분들도 그거 보고 나서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진짜 좋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0%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공고 보내주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화 받으실 때 이제 뭐 바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하도 많이 받으셔서 귀찮아서 그냥 공고 보내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A라는 업체 이름만 듣고 뭐 별로 됐어요 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업체가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이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연봉이나 시간을 차라리 먼저 말씀해 주시면 괜찮아요. A라는 업체는 별론데 혹시 이런 연봉 정도에 아니면 이런 시간 아니면 이런 업종 이런 쪽은 혹시 없어요? 아니면 그런 쪽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실제로 그 TO가 이제 업체에서 TO 같은 게 시시때때로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시간 전에는 자리가 있었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30분 후에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진짜 이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좋은 업체에서 좋은 조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실제로 공고가 올라가지도 않고 TO가 마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가 있다고 하자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좋은 업체에서 좋은 연봉에 되게 괜찮은 일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추천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성실하고 저랑 그래도 연락이 닿았던 그런 친구라든지 그런 분한테 먼저 추천해 주겠죠. 본인이시라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보장된 게 뭐냐면 바로 이력서의 경력사항이에요.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보면은 뭐 성실하게 한 군데 다니는 분 아니면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력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만약에 정말 좋은 업종에 그런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HR 매니저랑 친하면은 좋습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김대한 대리님이 뭐 한 2달 동안 기다려 달라고 하면은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연히 단기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딱 맞는 걸 제가 해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돼서 해드렸더니 저를 믿으시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직원 자리도 안내는 해드렸어요. 추후에 단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HR 매니저하고 친해진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득이면 득이지. 그래서 HR 매니저하고 충분한 상담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왔을 때는 뭐
급하셔서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거야 괜찮지만 꼭 연락은 한 번쯤은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업종, 만약에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라고만 해주시고 뭐 하면은 그 자리 나오면은 HR 매니저 기억해놨다가 그분한테 전화 드리겠죠. 네, 그래서 너무 공고만 이렇게 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공고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놓치는 업종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좋은 곳은 몇 군데는 공고가 올라가지도 않고 마감이 된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전화 오셨을 때 어떤 직종을 어떤 뭐 시간, 어떤 연봉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라고 해주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째는요, 잠수 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잠수. 예를 들어서 뭐 언제 면접 보러 갈게요. 또는 입사를 하시고 나서 잠수를 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사정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정이라는 건 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잠수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업체들이 많다고 해도 한 번 잠수 타게 되면 2번, 3번, 4번 잠수 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좋은 업체들 중에서는 재입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정을 얘기를 하고 차라리 퇴사를 했다가 뭐 사정이 있으니까 업체들도 이해해주는 업체들 거의 다 이해를 해주신다고 봐도 돼요. 진짜 사정이 생긴 거는. 그래서 재입사가 뭐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있을 때 재입사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잠수를 타게 되면은 재입사가 안 돼. 근데 나중에 본인이 다른 데 나가보니까 그 전에 다녔던 데 여기가 조건도 좋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제가 은근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잠수는 웬만하면 안 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좋은 직장, 잠수 전화 안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동일한 건데요. 전화를 안 받으시게 되면 좋은 직장 자체를 추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전화 받고 통화하고 뭐 이런 직장 알려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재입사는 되도록이면 가능하게 해놔야 나중에라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랑 연락된 분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잠수를 타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했던 자리가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소개해드릴까요? 안 해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가 한 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되면 나중에는 선택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정을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돼서 뭐 사실은 뭐 진짜 심지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전날에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HR 매니저들이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업체에서는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HR 매니저들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려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병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안내해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입사하시게 되더라도 상황 등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사 전에 제가 뭐 한 2-3주 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는 꼭 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먼저 업체한테 얘기를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도 가고, 그러면 업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믿을 수 있겠구나. 아무튼 무단결근이라든지 잠수 이런 거는 본인한테 나중에 다 돌아오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연극으로 상황극 재현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도록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할까? 이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1편을 찍고 나서 2편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정보가 지금 알려드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거는 좀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구직하실 때 조금 더 도움 되시라고 제가 재미있는 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정보만 제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정보 드릴까 항상 고민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카우트 라인에 보시면 카페 가시면은요, 저희 구인 구직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조금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들어가서 가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